자, 여러분들 제가 요즘 올드 렌즈 빠져있지 않습니까? 올드 렌즈들은 거의 다 수동 렌즈이기 때문에 돌리면서 초점을 맞추는 맛이 있겠죠. 근데 그런 맛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좀 귀찮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쓰지 않거나 이제 오토 렌즈를 쓰면 되겠죠. 그런데 요즘 사회 어때요? 기술 사회죠? 네. 요즘 기술이 너무 발전했어요. 이 수동 렌즈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어댑터를 들고 왔습니다. 신기하죠? 네. 그래서 한번 리뷰해볼까요? 네. 자, 저는 이 어댑터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수동 렌즈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라고 전달받아가지고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딱 그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올드 렌즈도 이렇게 모으지만 올드 렌즈가 정말 찍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동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하나하나. 그렇죠. 왼손으로 초점 링을 돌려야 돼요. 이 미러리스들은 피킹 기능이 있어요. 네. 초점이 맞는 부분에 빨간색이나 노란색,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촬영을 해서 좀 귀찮습니다, 이게. 매우 귀찮아요. 그리고 정확히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인물사진 같은 경우에는 눈에 맞춰야 되는데 이 눈에 뜨는 피킹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보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귀찮음을 좀 해소해주고자 나온 제품이 이 테크아트의 LMEA7이에요. 네? 이게 맞나요? 잠깐만. 맞네. 테크아트 프로의 LMEA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신제품으로는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생각보다 비싸죠. 네. 전 중고로 20만 원 샀어요. 그래서 싸게 산 거 아니에요? 나름? 그렇죠, 그렇죠. 반반? 반타작?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수동 렌즈를 자동으로 맞춰? 어댑터로 포커스 링 띄워가지고 이제 포커스 풀러가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막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DJI에서도 올드 렌즈들을 수동 렌즈들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걔는 레이더 센서를 달아가지고 레이더 센서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포커스 링에다가 뭐 달아가지고 돌려주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정확하잖아. 근데 얘는 돌려주지도 않아요. 어댑터 형식이잖아요. 얘는 어떻게 맞추냐? 헬리코이드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해가 안 되죠? 뭔 말이? 네, 헬리코이드 방식이란 뭐냐면 이 렌즈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초점 맞추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신기하죠? 어. 그러면은 올드 렌즈를 끼우고라도 한 손으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돼요. 한번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초점 맞아요. 그러네? 맞죠? 그리고 그냥 맞죠? 예. 초점 맞아요. 신기하다. 개 신기하죠? 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다, 이거. 그렇죠.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수동 렌즈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은 방식은 알겠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정보들 좀 더 얘기해 드리자면은 무슨 어댑터가 정확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니에 끼우고 있잖아요. 네. 소니용에서 라이카 M 마운트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라이카 M 마운트 렌즈들을 여기에 끼울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다른 렌즈가 껴져 있죠. 그래서 라이카 렌즈 들고 왔어요. 지금은 슈퍼토크마거든요. 라이카 렌즈를 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신기하죠? 이쁘다 너 오늘. 아직 안 봐서 모르겠어요. 오, 괜찮은데? 하나, 둘, 셋. 저기 보세요. 이렇게 하면 라이카 M 렌즈를 자동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카 M 마운트만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왜냐? 이거는 플랜지백 때문인데요. 이 플랜지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플랜지백이라고도 부르고 백포커스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뭐냐 하면 카메라에는 센서를 표시하는 그게 있어요. 여기 공지사 표시가 있죠. 네. 여기서부터 마운트까지의 거리가 플랜지백이라고 할게요. 네. 그게 맞아야 그 무한대 초점만 잡을 수 있어요. 플랜지백이 이 카메라보다 긴 렌즈를 끼워버리면은 무한대 초점이 안 맞아요. 대신 접사가 좀 잘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라이카 M 마운트는 27mm의 플랜지백을 가지고 있고 소니는 18mm예요. 그러면 소니는 18mm보다 큰 건 다 끼울 수 있겠지. 네. 근데 라이카 M 마운트도 27mm면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27mm 이상의 플랜지백을 가지고 있는 모든 렌즈는 여기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M42 마운트가 45점 몇 mm거든요. 네. 그리고 캐논 이게 44mm인가 그렇고 니콘도 막 46mm고 다양한 올드 렌즈들이 사실 옛날 DSLR 때잖아요. 그때는 미러리스처럼 미러가 없는 게 아니라 미러가 무조건 있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플랜지백이 길 수밖에 없어요, 옛날 렌즈들은. 그래서 거의 모든 옛날 렌즈 다 쓸 수 있어요, 이 어댑터 한 개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근데 필요한 게 있겠죠. 이 렌즈도 그냥 렌즈가 아니에요. 이 마운트에 마운트를 껴야 돼요. 어댑터에 어댑터 이게 따로 필요합니다. 얘를 이렇게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렌즈를 다 자동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불렀어? 오. 아,
너무 인위적이다. 약간 이렇게 해치는 느낌. 그리고 이 친구를 사용할 때 주의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용법 자체가 있거든요. 네. 일단 사용법은 뭐냐면 이 수동 렌즈도 초점 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초점 링을 무한대로 맞춰야 돼요. 이거 네, 이렇게. 무한대. 네. 이 팔자 있죠? 무한대. 네. 무한대에 맞추고 네. 700g 이하의 렌즈만 써야 돼요. 그 이상 쓰면 어떻게 돼요? 모터가 망가져요. 그래서 모터를 수리 또 해야겠죠. 그쵸. 또 웃긴 거는 네이버에 이거 쳐봤다? 네. 이 모터 수리하는 글이 있어. 모터가 얼마 안 한대. 그래요? 15,000원인가 2만원? 15,000원, 2만 원? 그걸 자가 수리할 능력이 있으면은 모터를 수리하시면 됩니다. 어댑터를 만약에 이렇게 뭐 M42 마운트 2M을 산다 라고 했을 때는 어댑터가 ELM EA7에 맞는가도 찾아봐야 돼요. 이 KF 콘셉트 어댑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건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거 사실 대충 사고 끼웠는데 돼도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네. 보시면 모터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이게 마운트를 억누를 수 있어요. 그렇죠. 딱 안 알아보고 샀다가 낭패를 볼 수 있겠죠. 돈 날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니 카메라는 바디 내에 손떨림 방지가 있죠. 이 손떨림 방지를 이걸 끼우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두면 안 돼요. 왜요? 이 테크아트랑 그 소니랑 접점이 있어가지고 네. 통신을 하긴 하는데 별 의미 없는 통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 손떨림 보정에 들어가서 네. 스테디샷 조정, 수동 한 다음 초점 길이를 렌즈의 초점 길이로 해야 돼요. 그래야 손떨림 방지를 쓸 수 있어요. 그렇군. 수동 렌즈인데도 손떨림 방지를 쓰면서 AF를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뭐 자동 렌즈랑 별 다를 게 없다 생각하면 돼요. 이 조리개가 F2로 뜨죠. 네. 그 사실 수동 렌즈는 F가 안 뜨거든요. 네. F가 땡땡 이렇게 떠요. 어허. 이렇게 줄 두 개. 근데 F2로 뜨는 거는 그냥 구랍니다. 카메라에서 그냥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2에서 건들지 말고 F2로 그냥 두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렌즈로 찍은 조리개를 기억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F2로 두고 바스트를 누르고 다 닫은 다음에 조리개를 돌릴 거 아니에요. 5.6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카메라 내에서도 5.6으로 돌리면 메타데이터 기록이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좀 귀찮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안 써요. 근데 그렇게도 응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기록용으로 이 카메라 내 조리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모드나 네. M 모드로 촬영하는 게 좋겠죠. 나머지 해봤자 적용이 안 돼요. 저는 거의 A 모드로 쓰는 것 같아요. 왜냐? 조리개를 여기서 움직이고 나머지는 카메라가 하면 되니까. 신기하죠 지금? 들어줘서 신기하죠? 나도 이거 진짜 신기했거든. 일반 M 마운트 같은 경우엔 렌즈들은 뭐가 단점이냐면 일단 RF 카메라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데요. 이 RF 카메라는 우리가 보는 거랑 렌즈로 찍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차이가 있죠. 시차가 있죠. 네. 그 차이가 같아지려면 한 0.7m 이상 멀어져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렌즈의 최소 초점 거리가 보통 1m거나 0.7m예요. 그래서 그 이상 멀어져야 된단 말이죠. 네. 단점이죠. 근데 미러리스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얘는 헬리코이드 같아요. 그럼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일 처음에 무한대로 맞추라고 했죠. 네. 무한대. 근데 무한대로 하지 않고 이거를 초점거리를 짧게 해요. 1m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 무한대는 안 맞는데 1m보다 짧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1m면 이 정도에서 촬영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이상 가까이 가면은 초점이 안 맞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거를 이렇게 돌려요. 1m로. 그러면은 헬리코이드 방식으로 초점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 최단 초점 거리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개쩐다. 개쩔죠? 네. 왜 이제 알았나? 왜 이제 샀나?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알려주시지. 그러니까 왜 누가 알려줬냐? 저희 또 커뮤니티에서 알려줬거든요. 그래요? 자, 수동 렌즈 많이 산다니까 이것도 써보세요 하니까 정말 알려주더라고. 근데 신품은 45만 원. 한 번 더 찍어볼까요? 네. 좀 이쁘게 찍어오자. 너 절로 가봐. 너 혼자. 난 안 갈 거니까 절로 가봐. 네, 밟아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멀어질 때는 이제 무한대로 가야겠죠. 보통 무한대에서 풀 이유가 없어요. 가까이 있을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M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계속 돌리면 되겠죠. 근데 그거 외에는 무한대로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조리개 돌릴 일이 있다. 저희 돌리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AF가 되는데 AF-S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AF-C도 돼요. 싱글샷만 이렇게 띠릭띠릭 뛰는 게 아니라 움직여봐요. 너 뒤로 가봐요. 나와봐요. 아니 나와봐요. 보면 움직이죠 계속. 가까이 있으면 그러네. 움직이네. 피사체가 움직여도 왔다 갔다 계속 움직여도 이거 AF-C로 두고 그냥 찍으면 돼요. 매우 편리하죠. 근데 단점이 있겠죠.
뭐죠? 일단 모터가 언제 망가질지 모른다는 거. 근데 이거는 뭐 수리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좀 무섭긴 해요. 모터가 이제 그 무거운 렌즈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에서는 작동을 안 해요. 영상에서는 그냥 MF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그게 소용이 없다. 영상을 찍을 때는 그냥 끼운 상태에서 영상 찍고. 안녕하세요.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찍고 무한대로 한 다음에 그냥 AF로. 아, 근데 이거 영상에서 됐으면 너무 사기였을 거야. 그치. 근데 솔직히 영상에서 되고 70만 원이다. 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아주 효율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댑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저번 주에 영상 봤어요? 포스타이트 안 보죠? 네, 안 봐요. 네, 유진이랑 후지는 55mm f1.6 렌즈를 찍었어요. 네네. 근데 그거 딱 영상 올리자마자 후지 피플에 그거 쓰고 싶다고 한 글이 올라왔더라고. 아, 진짜요? 오. 네, 그거 사고 싶다는 글이 올라와가지고 잘 봤습니다. 저 영상을 보고 사신 분들이 갑자기 수동 렌즈 쓰기 싫어하실 수 있잖아. 그러면 어댑터도 한 개 사고. 그치, 그치. 그러면은 이제 올드 렌즈 군 만들고 YF도 쓰고 이렇게 다양한 트랙을 할 수 있겠죠. 신기하죠? 신기해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네. 좀 더 재밌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빨리.